똥차 가고 벤츠 온 줄 알았더니 똑같은 똥차가 왔다? 듀리뷰.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내 이름은 김삼순입니다. 호텔을 방문한 남녀의 뒤를 어떤 여자가 따라갑니다. 오늘 너 죽고 나 죽는다면서 결의를 다지는데 막상 문이 열리니까 도망을 칩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삼순, 직업은 파티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러는 게 어딨냐는 삼순이한테 서운하면 헤어지자는 남자, 이름은 민현우, 사업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삼순이는 자기를 사랑하긴 했냐고 물어보는데 세계 최고의 파티셰를 꿈꾸는 너를, 항상 달콤한 향기가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는 현우. 그리고 삼순이랑 현우의 이야기를 뒤에서 흥미롭게 듣고 있는 남자, 이름은 현진헌,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사장님입니다. 그러던 중 진원이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디저트를 만들던 파티셰가 그만두게 되고 진원이는 호텔을 운영하시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파티셰를 좀 보내달라 부탁을 하는데 어머니는 이제 소꿉놀이 그만하고 빨리 결혼해서 호텔을 물려받으라고 구박을 합니다. 그 시각 삼순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무단 결근을 하는 바람에 일하던 호텔에서 잘리게 되고 진원이 엄마가 운영하는 호텔에 면접을 보러 왔다가 실수로 진원이랑 부딪히게 되면서 머리카락이 진원이의 옷에 엉키게 됩니다. 그런데 진원이는 바쁘다면서 삼순이의 머리카락을 그냥 잘라버립니다. 화가 난 삼순이는 케이크를 얼굴에 박아버리고 내가 직접 만든 거라 돈은 안 받는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데 진원이는 얼굴에 묻은 케이크의 맛을 보더니 삼순이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택시까지 따라탄 진원이는 케이크 본인이 만든 거 확실하냐 물어보고는 본인의 명함을 줍니다. 내일 3시까지 면접 보러 오라고. 그렇게 면접을 본 삼순이는 극찬을 받으면서 합격을 하게 되는데 삼순이는 갑자기 조건이 있다고 하더니 자기 이름을 김희진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진원이는 그 이름만큼은 안 된다면서 다른 이름으로 바꿔 불러주겠다고 하는데 삼순이는 나를 희진이라 부르던지 다른 파티셰를 구하던지 하라고 합니다. 결국 김희진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게 된 삼순이는 맞선을 보러 가게 되는데 선을 보러 온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진원이도 같은 곳에서 선을 보고 있었고 선을 보러 온 여자가 마음에 안 들던 찰나에 화장실에 가다가 우연히 선을 보고 있는 삼순이를 목격합니다. 뭔가 번뜩 떠오른 진원이는 삼순이한테 찾아가서 너까지 이러면 난 어쩌라고, 어머니는 내가 잘 설득할게, 나 못 믿어 누나? 하면서 연기를 하고 맞선을 보러 온 상대들은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진원이는 어디 가서 밥이나 먹자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을 하는데 삼순이는 진원이의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퇴직금이나 정산해놓으라 하고 떠납니다. 진원이는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삼순이를 따라다니다가 삼순이 혼자 술 마시는 자리까지 따라가게 되는데 삼순이는 만취를 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진원이는 삼순이를 업고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낯선 곳에서 눈을 뜬 삼순이는 어떻게 술 취한 여자를 건드릴 수 있냐면서 난리를 치는데 진원이는 집은 모르고 폰은 꺼져 있는데 어떡하냐고 따지던 찰나에 집에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또 맞선을 망쳐놨다고 아들을 조업해던 어머니는 아들 집에 있는 삼순이를 발견하고 깔끔 떠는 네가 집에 들일 정도면 마음은 있나 보구나 하시면서 이번 주 안으로 데려와서 정식으로 소개시키라고 합니다. 그렇게 진원이는 삼순이한테 선 보는 거 지겹지 않냐면서 저랑 연애나 한번 해볼까요? 라고 물어보고 삼순이는 왜 하필 자기냐고 물어보는데 진원이는 서로 좋아할 일 없을 테니까 연애하는 척을 하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삼순이는 내 나이에 그럴 시간은 없다, 나는 진짜 결혼을 해야 한다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삼순이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병져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빚 보증을 서놓은 게 있는데 빚을 낸 친구가 도망을 가게 되면서 삼순이의 집이 은행에 넘어가게 생긴 것이었죠. 그래서 삼순이는 진원이를 찾아가서 아직 제한이 유효하냐 물어보고 진원이는 딱 돈 필요한 얼굴인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더니 앉은 자리에서 5천만 원을 쿨하게 입금을 해줍니다. 삼순이는 어디에 쓸 건지 안 물어보냐 라고 하는데 진원이는 그것까지 알아야 되냐고 합니다.
역시 부잣집 아들내미 아니랄까봐 쿨하죠. 그렇게 진원이의 어머니를 속이기 위한 계약 연애가 시작이 되는데 어느 날 레스토랑에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진원이를 찾습니다. 삼순이는 사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다 말하는데 삼순이의 이름표를 보고는 본인과 이름이 똑같다고 말하는 여자, 이름은 유희진, 진원이의 전 여자친구입니다. 다음날 다시 찾아온 희진이는 진원이랑 마주하게 되고 잘 지냈냐면서 살갑게 인사하는 희진이한테 진원이는 용건이 뭐냐고 묻습니다. 희진이는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 기억 안 나? 라고 하는데 진원이는 기억나, 네가 얼마나 잔인하게 떠났는지 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진원이는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고 희진이는 사고 직후에 갑자기 공부를 하겠다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희진이를 보내고 진원이는 레스토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데 삼순이가 옆에 앉습니다. 그러고는 둘이 희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원이가 갑자기 술에 취해서 쓰러집니다. 그렇게 삼순이는 진원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는데 진원이는 갑자기 삼순이를 끌어안더니 희진아 가지마 라고 잠꼬대를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뜬 진원이 앞에 삼순이가 밥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네가 여기 왜 있냐 하니까 삼순이는 네가 못 가게 붙잡았잖아 라고 말하는 찰나에 희진이가 집에 찾아옵니다. 희진이는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하는데 집에 있는 삼순이를 발견하고 당황을 하죠. 둘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잠시 나가달라는 희진이한테 진원이는 내 여자친구야, 할 말 있으면 같이 있을 때 해 라고 합니다. 그렇게 희진이는 울면서 돌아가고 삼순이는 네 사랑에 나를 이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레스토랑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는 삼순이한테 희진이가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만난 지 얼마나 됐냐, 집에 허락은 받았냐 캐묻는 희진이한테 삼순이는 진원씨랑 다시 만날 생각이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희진이는 끝낸 적 없고 잠시 떨어져 있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데 삼순이는 3년 만에 찾아와서 억지 부리지 말고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희진이는 진원이를 찾아가서 혹시 삼순씨 사랑하냐고 물어보는데 진원이는 너야말로 남자 생겼냐? 미국의 모든 학교를 다 뒤져봐도 네 이름이 없더라. 대체 어디서 뭐하고 다녔는지 말해 라고 화를 내는데 희진이는 고작 그 정도의 남자였냐 말하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뒤늦게 실수했다 생각이 든 진원이는 급하게 택시를 타고 희진이의 뒤를 따라가는데 집 앞에서 다른 남자와 포옹을 하고 있는 희진이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스토랑에 삼순이의 아는 동생이 약혼식을 하러 오는데 케이크 언니가 만들어주는 거냐면서 신나하는 동생한테 삼순이는 아주 기깔나게 만들어준다 하는데 약혼을 하기로 한 예비신랑이 전남친 민현우야. 그렇게 전남친의 약혼식 케이크를 만들게 된 삼순이는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흘리고 혼자 레스토랑에 남아서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진원이가 찾아옵니다. 그 사람 아직 좋아하냐는 진원이의 말에 삼순이는 다 잊었다고 말합니다. 진원이는 그럼 아까 화장실에서는 왜 울었냐 물어보고 삼순이는 첫사랑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서 울었다고 하죠. 근데 진원이도 희진이를 보면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두 사람은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더니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진원이 어머니 호텔에 기념 행사가 있어서 삼순이랑 진원이는 같이 제주도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민현우를 마주치게 됩니다. 현우는 진원이랑 사귄다는 삼순이한테 둘이 안 어울리니까 헤어져라 말하고 뜬금없이 출장 갔다가 하나 샀다면서 삼순이한테 선물을 주는데 뒤에서 듣고 있던 진원이가 나타나서 선물을 호수에 집어 던지더니 현우랑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삼순이를 데리고 간 진원이는 다 잊었다면서 왜 그러고 있냐면서 화를 내고 삼순이는 그냥 지 맘대로 와서 일방적으로 말 건 거라고 해명을 하는데 진원이는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앞으로 내 눈만 보고 내 말에만 귀 기울여 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호텔방으로 돌아오는데 진원이는 자기는 웃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삼순이만 보면 자꾸 웃음이 난다고 말합니다. 삼순이는 왜 웃을 자격이 없냐 물어보고 진원이는 자기가 낸 교통사고로 형이랑 형수님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삼순이는 진원이를 달래주고 서울로 돌아가려고 호텔에서 나오는데 우연히 희진이를 마주칩니다. 진원이는 삼순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희진이가 이야기 좀 하자면서 붙잡습니다. 그런데 삼순이도 진원이를 붙잡으면서 가지마, 너도 딴 여자랑 눈 마주치지 말고 나한테만 귀 기울여 라고 합니다. 그렇게 진원이랑 삼순이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데 진원이가 갑자기 택시를 멈춰 세우더니 삼순이만 공항으로 보내고 본인은 호텔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고 희진이를 찾아가는데 희진이랑 같이 있던 남자가 진원이를 맞이합니다. 진원이는 고작 저 자식 때문에 나를 버렸냐고 말하는데 옆에 있던 남자는 나는 의사고 희진이는 많이 아팠다. 위암 판정을 받고 위를 거의 다 잘라냈다 라고 말합니다. 진원이는 희진이한테 왜 말 안 했냐 하고 희진이는 너가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말하냐면서 두 사람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희진이는 임신인 줄 알고 너한테 일부러 말 안 했는데 알고 보니 위암이었다고 말하고 진원이는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진원이는 일주일째 출근을 안 하게 되고 삼순이는 진원이가 걱정이 돼서 연락을 해보는데 진원이는 병원에 있다고 답장을 합니다. 진원이는 희진이 문제로 병원에 있었는데 삼순이는 진원이가 아픈 걸로 착각을 하고 죽을 만들어서 진원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희진이랑 같이 있는 진원이를 보게 되고 화가 난 삼순이는 계약 파기하자면서 진원이의 정강이를 걷어차버리고 진원이는 삼순이를 따라가서 약속대로 계약 파기하자 5천만 원은 안 갚아도 된다고 말하는데 삼순이는 진원이의 뺨을 때리면서 내 마음이 고작 5천만 원이냐 하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진원이의 어머니는 진원이가 희진이를 다시 만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희진이를 집으로 부르게 되는데 어머니는 수술 잘 됐다고 들었다. 근데 아픈 며느리는 싫다 하시면서 진원이를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희진이는 어머님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완치하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는데 젊어서 남편 잃고 아들 며느리까지 다 잃었다. 너까지 잘못되면 나는 못 산다 라고 말하고는 희진이를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다음날 진원이 어머니는 삼순이를 불러서 진원이 형님의 제사를 같이 지냅니다. 그래서 진원이는 엄마한테 삼순이랑 헤어졌다고 말하는데 어머니는 희진이 때문이면 관두고 삼순이랑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진원이는 삼순이한테 앞으로 어머니 전화 받지 말라 하는데 삼순이는 그럴 생각이라면서 사직서를 냅니다. 그렇게 삼순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삼순이 엄마가 울고 있는 삼순이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순이의 언니를 통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죠. 다음날 삼순이 엄마는 레스토랑에 찾아가서 네가 감히 내 딸을 울리냐면서 진원이를 줘 패는데 레스토랑 지배인이 삼순이 엄마한테 물을 뿌립니다. 그랬더니 삼순이 엄마가 감히 천하의 박봉숙이를 건드려 하면서 개싸움이 일어나는데 삼순이가 나타나서 싸움을 말립니다. 그러고 삼순이 엄마는 진원이한테 집문서를 주면서 당장은 못 갚아도 곧 갚을 거야. 잘 간직하고 있어 라고 말한 뒤 떠납니다. 그렇게 삼순이는 다시 맞선을 보러 다니는데 선을 보러 온 남자가 마음에 안 들던 찰나에 예전에 서로 마음에 들었는데 진원이 때문에 파토났던 맞선 상대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웃으면서 맞선을 보고 있는데 또 진원이가 나타나서 방해를 합니다. 누나 자꾸 왜 그래? 커피는 뱃속의 아기한테 해로워 라면서 삼순이를 끌고 나가더니 5천만 원 갚을 때까지 레스토랑에서 일하라고 하는데 삼순이는 계약은 네가 파기한 거잖아 라면서 가버리고 진원이는 삼순이네 집 앞까지 따라갑니다. 삼순이는 내 인생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남자를 너 때문에 또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데 진원이는 그 남자보다 좋은 남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당신 매력 있는 여자다 라고 말하고 삼순이는 이제 안 속아 제주도에서도 그랬잖아 라고 합니다. 민망했던 진원이는 아무튼 5천만 원 갚을 때까지 다른 남자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거였어? 라면서 현우가 나타납니다. 돈 가지고 장난치니까 재밌냐면서 또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삼순이는 화를 내면서 진원이를 집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진원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현우는 삼순이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호텔에 있는 바에 데려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진원이를 또 마주칩니다. 현우는 유능한 파티셰가 관둬서 어떡하냐 말하는데 진원이는 양다리 걸치는 파티셰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현우는 갑자기 삼순이한테 자기랑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이거 받아주면 파혼을 하겠다고. 삼순이는 바로 아는 동생한테 전화하죠. 현우는 야 김삼순 왜 이래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어따 대고 소리 질러 라면서 등장하는 진원이. 그러고는 삼순이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키스를 해버리는데 당신이 좋아졌어 자꾸 생각나서 미치겠어 라면서 고백을 하고 삼순이는 유희진 씨 어떡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진원이는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삼순이는 5천만 원을 마련해서 진원이한테 돈을 갚게 되는데 진원이는 5천만 원짜리 수표를 그냥 찢어버립니다. 그러고는 이 돈보다 당신이 좋으니까 그냥 받은 셈 칠게 라고 하는데 삼순이는 너는 내가 힘들게 마련한 돈이 장난이냐면서 화가 나서 나가려다가 진원이를 만나러 온 희진이를 마주치게 되면서 삼순이는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삼순이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혼자 한라산에 가기로 하고 진원이는 삼순이한테 사과하려고 전화를 하는데 삼순이 언니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고는 삼순이가 혼자 한라산에 갔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비오는 날 한라산 지옥 등반에 성공한 삼순이는 이제 너랑은 진짜 끝이다 라고 소리치는데 누구 맘대로 라면서 나타나는 진원이. 그러고는 계약 내용을 100년간 연애하기로 바꾸자고 합니다. 다음날 진원이는 희진이를 찾아가서 발을 씻겨주는데 희진이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희진이는 김삼순 씨 때문이야? 너 그 사람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데 진원이는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즐겁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되죠. 그러고 진원이는 삼순이 집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희진이가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원에 찾아간 진원이는 희진이를 마주하게 되는데 희진이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 말하고 진원이한테 마지막으로 미국까지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원이는 삼순이한테 일주일간 미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 말하고 삼순이는 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 진원이는 마지막이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합니다. 결국 미국으로 간 진원이는 한 달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진원이를 그리워하는 삼순이 앞에 맞선에서 만난 남자가 또 한 번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저 남자랑 운명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맞선남이랑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진원이가 나타납니다. 진원이는 늦어서 미안하다 화 풀어라 하는데 삼순이는 왜 연락 한 통 없었냐고 따집니다. 그랬더니 진원이는 편지 보냈는데 못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알고 보니 진원이는 맨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주소를 잘못 써서 보냈던 것이었고 미국에 간 김에 레스토랑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삼순이는 왜 전화는 안 했냐고 물어보는데 진원이는 삼순이 목소리 들으면 바로 돌아올까봐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삼순이랑 진원이는 다시 잘 지내게 되면서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이상 추억을 리뷰하는 듀리뷰.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